안녕하세요. 충북대병원 신경외과 박영석 교수입니다. 4월 11일 파킨슨 병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께 유용하고 보다 쉬운 파킨슨 병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파킨슨 병은요, 뇌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이제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이제 부족해지는 병인데요. 또 이제 피질, 뇌 겉에까지 뇌 전체가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고 악화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0만에서 15만 정도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60세 이상에서는 한 1% 정도가량이 파킨슨병 환자분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000만 정도 이상 이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환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은요,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나 농약을 많이 쓰는 농촌에서 도시보다 파킨슨병이 많다는 보고도 있고요. 사실은 명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보다 많습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파킨슨은 보통 이제 40대 이전에 좀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아직까지는 유전자 질환이 모두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극소수 환자분들이고요. 네, 파킨슨 병은요,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인데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그런 질환입니다. 운동 증상, 떨림, 꼬임, 걸음걸이가 늦고 강직 이런 것도 있고, 비운동 증상, 우울증, 소화장애, 변비라든지 숙면장애까지 일으키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경 호르몬입니다. 전조 증상이라 하면은 대표적인 운동 증상인 떨림이나 꼬임이나 걸음걸이 이상을 나타내기에 앞서 수면 장애나 우울감을 먼저 호소하고, 냄새를 잘 못 맡고, 그리고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인지 장애, 기억력 감퇴, 치매 같은 증상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은요, 병원에 방문하면 약물 반응 등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도파민 수용체와 관련된 핵의학 검사를 해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이나 이런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해서 이제 파킨슨병을 직접 진단하지는 못하지만 파킨슨병과 유사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고요.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운동 증상과 그다음에 핵의학 검사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으로 이제 진단이 되면요, 이제 약물 치료가 근간입니다. 레보도파라는 약물, 이제 도파민을 보충해 주는 거죠.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말고도 비운동 증상도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 불면, 우울감 같은 거는 약물로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은 허니문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초기에는 약물 합병증이 없고 약물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약물이 잘 듣는데, 한 5년 정도 가면 한 30에서 50%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약물 합병증, 약효 소진, 점점 약물 효과는 짧아지고, 아니면 운동 합병증, 꼬임이라든지 도파민을 먹으면 이제 속쓰림이나 소화장애가 이제 생기면서 약을 충분히 못 쓰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약을 못 먹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뇌신부 자극술을 통해서 약은 한 50% 이상 낮출 수 있고요. 환자분의 운동 증상은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뇌신부 자극술은요, 뇌의 특정 신경 회로를 자극하거나 억제해서 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진 이제 비정상적인 전류를요, 뇌 깊숙한 곳에 이제 신경핵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정상적인 이제 전기 회로로 만들어주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수술 과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뇌 깊숙한 곳, 비정상적인 전기 회로를 가진 시상 하액에 이 전극선을 심는 과정
뇌 수술이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극선을 심은 다음에 이제 전류를 흘려줄 자극 발생기를 이렇게 가슴에 심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극 발생기가 두 군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극 발생기가 이제 하나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제 파킨슨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없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먹으면서 잘 관리하듯이 파킨슨병 환자분들도 이제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뇌의 당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술이나 약이나 파킨슨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하는데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삶의 질을 개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술적인 위험도는 한 1 내지 2%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분들에서는 안전하게 수술하시고요. 보통의 경우는 75세 정도 넘으면 이제 수술을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제 본인이 건강하시고 다른 지병이 없으시면 그 약물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면 수술적인 처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뇌외상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수술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뇌를 가지고 계시고 파킨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직후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젊으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없으시면 한 5일이면 퇴원합니다. 퇴원을 하시면 이제 상처 치료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줄이는 과정, 환자분한테 맞는 전류를 흘려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료는 한 1, 2주 정도 걸리고요. 상처 치료가 끝나는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면 샤워나 머리 감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주나 2주마다 한 번씩 방문하셔서 약을 줄이고 그리고 전기 파라미터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주에서 한 달 이후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방문하시면 이제 본인한테 맞는 약물과 자극 발생기 정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절해서 환자분한테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80-90% 환자분들은 이제 운동 증상 개선과 약물 감소 효과를 체험하시게 되시고요. 수술의 효과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술로만은 환자분을 끌어갈 수는 없고요. 약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약으로 생기는 이제 합병증이 없으면서 전기 자극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운동 증상 개선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2005년부터 이제 보험이 돼서요. 90% 정도 보험 혜택을 받고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은 그런 치료입니다.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되면 환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십니다. 근데 내외 당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뇨가 철저히 관리하듯이 전문가를 자주 찾으셔서 약물 치료도 상담하시고 또 관절 기능 개선을 위해서 요가나 운동 적절히 하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혹시 약이 부족하시면 수술적인 치료도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